인터넷 최고의 테크 잡담쇼 불타는 고고가! 네. 오늘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장님이 예, 또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저희 세 명이 또 급조한 모양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저는 뭐 늘 말씀드리듯이 파워가이입니다. 예, 저는 이 작가입니다. 네, 신바람 요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5분씩 얘기 예. 간단히 하고요. 최종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타이머는 뭐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편의상.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그 뭐 늘 겹치기도 하는데 워낙 핫한 이슈여서 또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NHN 지금은 이제 네이버 주식회사랑 NHN 엔터테인먼트로 구분이 됐죠. 이 회사가 네이버 라인을 앞세워 우리나라 시가총액 톱10에 올랐습니다. 20조 시가총액을 돌파했고 전체 규모가 올 초 대비해서 10조에서 20조로 100% 올랐고 그 분할 상장하기 전보다도 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증권가나 이런 데서는 라인이 워낙 파죽지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총 30조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 의미가 없는데 시총 7위가 신한지주금융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21조예요. 그리고 이제 1조 남았고 사실 NHN 엔터테인먼트 아마 그 가격이랑 합치면 이미 신한 넘었다고 봐야죠. 금융지주를 넘어선 상황이고 실제 라인이 물론 이제 분기별로 매출이 뭐 1,500억에서 2,000억 가까이 나오는 수준이 되긴 했는데 아직 수익을 그렇게 많이 창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얘기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페이스북이 지금 펄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바이두라든지 관련된 회사들이 받고 있는 부분에 비하면 텐센트 위치.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뭐 이게 뭐 거품일지 아니면은 뭐 적정한 부분인지 좀 잠시 얘기를 해봤으면 해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네, 타이머를 누르겠습니다. 네. 5분 동안. 예. 그 이 기사랑 같이 나온 기사가 라인을 이제 미국이나 일본 증시에 상장하는 얘기도 같이 나왔었죠. 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 그러면 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된다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미 그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사실은 일본을 중심으로 또 퍼진 그렇죠. 서비스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일본 증시가 이제 얘기 나온 거고 네. 이미 근데 뭐 일본 증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뭐 네. 예를 들면 중남미라던가 이런 네. 데까지 나왔고 최근에 또 이제 미국 본토 공략을 네. 시작하고 있어서 그럴 바에야 그냥 세계의 수도인 네. 미국 증시에 어떤 식으로 IPO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몇 년 뒤에는 그게 뭐 1년, 2년 뒤일 수도 있지만 라인의 시총이 본체인 네이버 시총보다 더 커지는 그렇죠. 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라인이 참 그 영민하게 빨리 잘 움직였던 게 뭐냐면 카톡이 그 메신징 서비스로 그 소셜 플랫폼화하는 가능성을 보고 큰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큰 시장을 먼저 잡았다는 거죠. 일본 시장을 잡다 보니까 뭐 대만, 태국, 그다음에 스페인 이렇게 하면서 넓혀가면서 네이버가 꿈꿔왔던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의 그 이소구 대표님이 어떤 행사에서 뭐 그런 질문을 받으셨거든요. 그 라인이 일본 공략할 때 왜 카카오는 일본 공략을 제대로 못했느냐. 근데 그때 되게 이렇게 저는 되게 뼈 아프게 들었는데 그 카카오 편이지. 아니 편을 떠나서 뼈 아프게 들은 이유는 뭐냐면 약자를 좀 더 응원하는. 네네네. 그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서버 같은 거 정비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기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쪽을 들여다보거나 개발할 그런 에너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걸 다 정비하고 다시 이제 들어갔더니 라인이 잡고 있더라. 근데 실은 카카오도 굉장히 거대 자본으로 결국 시작하신 거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비즈니스는 밀어주는 그만큼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전략적인 판단 차이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 나라를 장악을 하고 그 다음 나라를 장악하는 어떤 그 1위 시장 1위 주자 전략을 폈다고 한다면 라인은 그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은 물론 카톡을 제끼고 물론 그 1위로 올라섰지만 타 국가에 가면서도 1위 전략을 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NHN이라는 회사가 네이버 톡이라고 하는 아주 처음에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포털의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만들었다가 쫄딱 망했죠. 네. 실패를 하면서 완전 다른 전략을 폈죠. 그러니까 완전 별동대처럼 NHN 재팬 일본에서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뒤에 인프라라든지 네트워크라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포털을 가지고 있는 NHN이라는 큰 회사가 돈을 대고 실제 진행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빨리빨리 글로벌을 대상으로 진출하자라는 거에서 잘 먹혔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오늘 아까 시총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는 페이스북이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상승 가능성 보통 퍼로 표현을 하잖아요. 50배 이상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는 라인이라든지 네이버 주식회사는 회사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려면 페이스북은 확실히 SNS 서비스 그리고 이용자들의 어떤 그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가는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라인이나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들이 과연 페이스북처럼 진화하고 페이스북처럼 이용자에게 훨씬 더 다가갈 수 있겠느냐의 관점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렇게 촉발된 부분에는 카카오가 게임으로 매출을 냈고 라인도 게임으로 매출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뉴스피드나 이런 내용 내에서 광고적 매출을 내는 것과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유저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라인이나 카카오톡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생각할 여지가 있고 예, 그게 뭐 라인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물론 잘해왔어요. 매출도 성장하고 네. 있지만 라인의 그 어떤 매출 구성 보면 스티커랑 게임 매출인데 게임 매출이 그 일정 부분 정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 매출이나 게임 매출이 95%가 일본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서비스를 제어하면서 글로벌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은 일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한계는 분명히 극복을 해야지 진정한 글로벌 서비스고 그렇게 돼야지 가치를 인정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라인의 성공 비결은 오히려 아무도 이 서비스를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으로 스타트업처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본 친구들에 의해서 스타트업처럼 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라인이 커졌고 다들 뭐 희망을 여기 걸고 있고 굉장히 차세대 성장 기대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 아유, 5분이 하는 벌써 생각이- 끝났네요. 네. 그래서 제가 10초만 마무리 발언을 네. 하자면 현재까지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증명받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보다 더 성장하거나 더 시가총액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음 수익 모델 혹은 페이스북처럼 갈 수 있다라는 강한 신호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거품이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거를 제가 이 작가님께서 이 작가입니다. 한잔하고 싶네요. 이 작가가 네. 그 오늘 손정희 회장님께서 우리 손영. 클래시 오브 클랜스 슈퍼셀을 1조 6천억 정도의 인수를 질르셨구나.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뭐 이통사도 지르고 대주주가 되셨나요? 51%가 그렇죠. 51% 해가지고 51%. 시총 한 3조 2천억 정도 밸류에 밸류를 3조 이상으로 본 거네요. 예, 3조 이상으로 본 거죠. 네네. 그렇게 인수를 했는데 그 슈퍼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1분기 매출이 2천억 정도. 순이익이 1,100억. 1,100억. 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이익만 보더라도 매출 8천억에 이익 한 영업이익 4천억, 4,500억 정도 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5천억 그 순이익 5천억이라고 봐도 3조면 퍼가 어떻게 되죠? 그 87. 네, 그리 높지 않은. 네. 대단한데요. 높지 않은 가격에 네. 인수를 한 거죠. 네네. 이 회사는 독자적으로도 충분히 IPO 갈 수 있는 규모가 되는 회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최근에 또 한국에서도 모바일 컴퓨터 게임 게임이 이슈도 있고. 좀 정치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덩치를 키우면서 게임 비리 컴퓨터를 또 인수한 그 사건도 있고 그래서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면에서는 아까 퍼가 7, 8밖에 안 되고 잘 인수한 걸 수도 있지만 슈퍼셀이라는 회사가 아시겠지만 그 지금 게임이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을 모바일용 게임이라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 그 정도 순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퀘스천이 있고요. 슈퍼셀 멤버들도 100명 아마 내외, 100명보다 좀 넘거나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물론 근데 반대로 또 장점이 있죠. 슈퍼셀이 유럽 회사여서 실제로 아이폰으로만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 iOS 시장에만 해서 2천억 그 분기 2천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을 제가 알기로는 다 만들었고 아마 이번 달 중에
아시아를 겨냥해서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대박이 터지면 아까 말씀하신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뭐 우리 손 회장님께서 워낙 돈이 많으시니까 뭐 이 정도 지르는 거야. 질러서 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자본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게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높은 밸류를 지불했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로는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컴투스 게임들이 최근에 한국에서 합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굉장히 좀 퀘스천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게 게임 장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게임 장르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MMORPG 정도 되는 막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게임 정도여야 글로벌하게 이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했지만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뭐 예를 들면 퍼즐 드래곤 같은 게 대표적인데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게임 이렇게까지 인기야라고 이제 여기 얘기할 연매출이 만한. 2조인가 그렇다고 그렇죠. 네, 최고 찍었을 때 한 2주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서 게이밍이라는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게임이 수명이 얼마나 가겠느냐라고 얘기하시지만 뭐 어떤 식으로 그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어떤 식으로 그 얘를 진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명이 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장르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기존의 게임 업계에서 M&A 된 거, 조단이 M&A 된 것도 몇 건 있었는데, 뭐 넥슨이 NC 산 것도 조단이 M&A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온라인 기반의 게임 회사들이 그렇죠. 조단위로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기반의 회사들이 조단위로 팔리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예. 전환의 서막을 알리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뭐 손정 회장님 친동생이지만 공호에서 네. 퍼즐 앤 드래곤 퍼드도 예 하고 있고 그래서 동서양 그게 벌써 동량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손형제가 그냥 다 먹었거든요. 예. 서양하고 이렇게 영어권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임까지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 모바일 게임에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저 근데 하나 그거 하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아까 슈퍼셀이 영업이익이 뭐 50% 이상 아마 그 수수료 이런 거 다 주고 났는데도 그 정도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슈퍼셀에 그 크래시 오브 클랜을 했거든요. 저는 약 20만 원 정도 썼어요. 제가 한 달 동안 현질을 열심히, 하셨구나. 현질을 하는데 근데 20만 원 제가 쓰면서 그때 당시로 계산할 때 현질로 거의 끝까지 가려면 8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 안 되겠다 했는데 제가 그거를 계산하고 있는 순간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게 3천만 원 이상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줄 알았지 그러고 현질로는 예를 들면 그 게임에 정말 끝까지 가려면 아주 세게 얘기하면 한 1억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런 게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예를 들면 제가 이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뭐 할부 이런 거에서 5, 60만 원 쓰는데 과연 이 게임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 물론 자발적 의도라고는 하지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C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거긴 정말 대작이고 웰메이드고 실제 기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나중에 가서는 뭐 역효과라든지 실제 원가에 대한 논쟁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우려사항도 좀 저는 그냥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몸에도 나쁜 술 먹는데 1년에 800만 원 쓰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취향의 차이가 존중해 주시죠. 아니, 저도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뭐 1억 이런 게 상징적인 의미를 그렇죠. 있다고 봐요. 오히려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벼운 유저들도 예. 많을 거고요. 투자자분들이시라 굉장히 다 좋게만 보시는군요. 근데 하여튼 국내에서도 이제 그 규모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게임비리 컴퓨터를 이제 인수를 하는 뭐 실사 단계 들어간 것 같은데 거의 인수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24초 남았는데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아마 이 얘기를 좀 더 뒤로 밀어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카톡 플랫폼이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있지만 뭐 게임 개발사들의 어떤 스스로 마진을 낮춘 효과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업계도 실은 되게 역사가 길잖아요. 여기까지. 네, 뭐 하고 그럼 다음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이 박사님이 뭐 나름 뭐 긍정적인 얘기들 했는데 이거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두운 얘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가 됐다. 2013년 첫 마이너스 성장 예고. 이게 무슨 소리냐? 뭐가 포화가 됐다는 거냐? 뭐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자체,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하드웨어 시장이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이제 시장 규모가 올해 시장 규모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영어 쓰는 회사죠. 좋은 회사입니다. 네, 2,630만 대로 지난해 3,070만 대보다 14%나 줄어들 거다. 이게 뭐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어떤 여파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광고 쪽에서 네, 좀 제가 영향이 데이터적으로 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늘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한국 유저들은 12개월에서 13개월마다 핸드폰을 바꾸고요. 국내 전체 핸드폰 유저가 그러니까 대수가 인구보다 더 많아서 5,100에서 5,200만 대 정도 돼요. 그래서 매월 단위를 보면 200에서 300만 대, 200만 대 정도 바뀌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년까지는 그 바꾸는 스마트폰을 바꾸는 현상이 더 가속화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바꿀 사람들이 다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 제품이 나와도 바꾸는 어떤 기간 혹은 건수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3G 폰, 그러니까 피처폰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다시 교체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교체 주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길어진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되게 포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 그 저희 맨날 할 때 뭐 송영화 대표님 이런 분 말씀하시듯이 인도라든지 중국은 아직도 스마트폰 그 시장 점유율이 10% 20%대밖에 안 돼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 스마트폰이 2배로 많이 팔리고 유저의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지금도 사실 시장 규모가 작은데 더 이상 커지기는 힘들다라는 징조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우려사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전 얘기랑 비교해서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슈퍼셀이 인수된 뭐 이런 상황 보면 우리한테 좋은 거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도 100명, 2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게임 잘 만드는 회사가 몇 조 원대 M&A 될 수 있다는 좋은 그 시그널이 나온 실적만 거잖아요. 나오면 다만 그 사람들이 처음 매출을 낼 수 있는 국내 시장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지금 이제 확정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사항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국내 시장에 하드웨어가 포함됐다는 얘기는 이제 스마트폰은 더 진화해봤자 똑같으니까 네. 스마트폰은 안 산다는 얘기고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갈 돈을 게임머니 사는데 쓸 수 있는 거죠. 유저들이. 네. 그렇죠. 오히려 저는 반대로 하드웨어 포화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소비액도 거의 포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바꾸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로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보다가 결국 뭐 ARP가 올라가는 것도 그 다음에 후행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게 그 약발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스마트폰 서비스 마켓까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직은 이른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저나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게임 개발사, 모바일 게임 개발사라고 하면 한국에 먼저 게임을 내놓게 되는데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뭐 작년에 몇 군데 발표됐듯이 카카오에서 정말 대박난 게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매출 규모가 물론 그 뭐죠 애니팡 같은 경우는 너무 롱런하면서 예외가 되고 있지만 맥스 뭐 300억에서 500억 그러면 아까 얘기한 슈퍼셀이나 이런 데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라는 퀘스천에서 안타까움이 전 좀 있다라는 게임의 거고요. 성격이 네. 뭐 그리고 단회적인 특성이 네, 달라서 또 하나는 하드웨어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그렇죠. 없는데 펜텍 예를 들면 펜텍 같은 회사는 제가 힘듭니다. 제가 펜텍 지금 힘들어요. 아이폰 가지고 있고 안드로이드 폰 중에는 베가 아이언을 쓰고 있거든요. 백아연. 네. 네. 베가아이언, 흑아이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흑아이언을 쓰고 있는데 네. 웰메이드예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갤럭시나 뭐 그 G3G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국내에서도 팔 수 있는 양이 너무 줄어들어 버렸고 해외에서는 아직 펜텍이 국내에서 더 많이 팔아야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더 팔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그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하드웨어 스마트폰 관련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그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업체가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 그건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어떤 시장보다도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선행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쵸. 전 세계가 다 한국처럼 교육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뉴스를 이제 합쳐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도 결국 포화가 그렇죠. 될 거다. 곧 네네네. 포화가 될 거다.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른 테마를 발견하지 못하면 핀란드 노키아처럼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옷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시장이 포화됐을 때 누가 살아남냐면 SPA랑 명품만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쵸. 그랬을 양극단만. 경우에 애플은 명확하게 명품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삼성은 SPA로 갈 거냐 명품으로 갈 거냐 뭐 항상 하듯이 둘 다로 갈 거냐 뭐 이런 고민들도 그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부 양방 스트레이트의 문제죠 그게. 네. 아니 근데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펜텍이 굉장히 아쉬운 이유는 저는 역으로 보면
펜텍 같은 회사는 국내에 실제 모바일 인프라나 이런 것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하이엔드 제품을 조금만 더 잘 만들어내고 버텨내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1, 2년 뒤에는 지금부터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800명 무급휴직도 했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무너지게 되면 좀 안타깝다. 시간이 나는 짧네요. 그래서 펜텍 안타깝다. 잘 됐으면 펜텍 좋겠다. 화이팅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안타깝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5분은 아까 어떤 얘기를 하시죠? 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했으니까 네, 게임 얘기는 뭐 네, 못했으니. 게임빌 플러스 네, 네. 컴투스 얘기를 아예 네. 못했으니까 네. 그래도 네, 5분만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실제로 투자랑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두 회사의 합병은 그러니까 뭐 좀 최근에 뭐 뉴스 나온 트렌드들 보다 보면 뭐 저기 박지영 대표가 뭐 돈 번 거에 대해서 배합하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그래요? 것 같아요. 아니 그 매합한 생고생을 그런 내놓고 뉴스가 하는데 그게 왜 아니, 매합을 그런 아니 정서부터- 아파트랑 땅으로 돈 번 사람은 왜 안 그렇죠. 아픈데 왜 그런 예. 정서부터 좀 바꿔야 된다. 이거 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남이 땅 사면은 네. 왜 배가 아파하는지 그게 좀 날씨가 좀 차가지고 무장이 좀 아니 근데 어쨌거나 두 회사에 네. 좀 시너지는 있을까요? 시너지 효과는 솔직히 저는 그 규모의 경제 해가지고 네. 비용을 축소시키는 효과 외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게임 성격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요. 퍼블리싱 물론 뭐 컴투스가 아무래도 좀 자체 개발 위주로 가고 게임빌이 퍼블리싱 위주로 갔는데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예. 뭐 물론 CJ 같은 경우는 뭐 아웃소싱 네. 퍼블리싱 워낙 잘해가지고 자체 타이트하게 그 QA 과정을 거쳐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개발을 계속 치고 있는데 과연 그걸 지금까지 잘해왔느냐 게임빌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그건 솔직히 CJ나 위메이드보다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카톡 플랫폼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어떻게 플랫폼을 해서 가야 될 텐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힘들죠. 검증된 네. 적은 없죠. 어떻게 썬데이 토즈 IPO 네. 우리 얘기도 전에 했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완전히 게임이라는 업 자체가 좀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컴투스나 게임들은 옛날에 그 왑 게임이랑 그 진짜 VM용 게임 네. 시절처럼 게임 하나를 잘 만들어서 흥행을 시키고 또 다음 타자 만들어서 흥행시키고 이런 거에 익숙한데 이제는 한두 개의 대박 게임이 그 안에 스토리텔링을 계속 바꾸면서 집어넣고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게임 하나가 플랫폼 하나로 진화하는 그게 이제 뭐 저 퍼즐 앤 드래곤 그렇죠. 클랜스가 해외 사례라면 그러니까- 국내사례도 애니팡 그렇죠. 알러브 커피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C 게임도 그런 식으로 진화했거든요. 그런 단품 게임으로 가다가 네. MMORPG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10년씩 하는 MMORPG 게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도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시류를 탄 신생 회사와 과거에 관성이 있는 이제 회사들 간의 이제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 저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컴투스도 게임빌도 한 1년 전 그리고 최소 한 7, 8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미래가 굉장히 장밋빛인 게 보였어요.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CJ ENM 그 다음에 뭐 NHN 엔터테인먼트 이런 큰 그러니까 위메이드 이런 회사들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최소한 모바일 게임 시장의 헤게모니를 많이 가져갔고 카카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거에 네. 굉장히 발현이 됐는데 컴투스와 게임빌은 거기서 철저히 비수혜주였던 거죠.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면서 지금 두 개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는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적으로 좀 합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과연 큰 효과가 되겠냐 저는 그런 부분 저도 없다고 보여요. 다만 좋아지는 거는 어쨌거나 하나 회사일 때보다는 두 회사가 합쳤을 때 비용적으로나 이런 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더 늘어난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그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는 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임들 중에 잘 고르는 게임들 한두 개를 잘 만들어 픽업해내면 그리고 그런 게임들을 예를 들면 지금 네이버 주식회사가 하는 라인 같은 서비스는 함부로 또 그냥 자기네 것만 하기에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돼서 괜찮은 게임들을 가지고 글로벌에 또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게임빌과 컴투스가 그동안 했던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발현하면 어떤 네. 역전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어 보인다. 다만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근데 어려움이 있죠. 예. 그 두 회사가 각자 서바이벌 하는 전략보다는 두 개 합친 게 아무래도 그렇죠. 좀 더 나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 품위 쌍관법인데 아까 그 네이버의 라인 성공을 얘기할 때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스타트업 점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처럼 합치고 이 남는 에너지를 그런 식의 어떤 스튜디오들에 뭐 그런 어떤 자율권을 주고 스타트업처럼 해서 기회를 찾는 식으로 가면 또 의외
좋은 그렇죠. 대박이 나올 수도 그리고 있겠다. 저는 여기에 마지막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슈퍼셀도 그렇고 뭐 그 뭐지 퍼드도 그렇고 네. 그런 게임들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좀 과격한 얘기긴 하지만 빨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게임 과목을 신설하고요. 게임 하기 과목, 게임 배우기 과목, 뭐 게임 기획 과목, 게임 프로그래밍 과목 이런 거 많이 해서 4대 악이라는 그런데 거 악으로 같아요. 규정했는데 그러니까 사대 악이라는 그러니까 게 악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악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닐까요? 악으로 돈 버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ROI가 높고 실제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라는 산업을 굉장히 사업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키워야 되는 게 당연하죠. 대한민국 당연합니다. 차세대 먹거리가 아닌가. 그리고 삼성도 해야 되는 일이 원래 악이 돈을 잘 법니다. 원래 악이 아니에요. 4대 악 절대 아니 아닙니다. 악이면 상관이 없는 거죠. 돈을 잘 벌면 아, 시간이 악이 되면 됩니다. 네, 하여튼 네.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늘 게임 얘기까지 좀 네. 짧게 해봤고요. 요거 한번 내보내보고 네. 반응이 네. 좋으면 앞으로 또 계속 녹화해서 아니 반응이 나빠도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반응이 나빠도 일단 남자 곤조가 있어요. 다음 질문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주 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 고구마. 감사합니다. 일단 고구마. 네. 아,